예, 이 영어 찬양을 하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스피킹을 할 때 이 감정 들어가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영어 스피킹 할 때 이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어 찬양은 진짜 다 외워서 눈 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문장으로 다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줘요.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읽으면은 생각 기억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감정에 의해서 말하려면 이게 찬송을 하던 사람은 말이 금방 터져요. 그리고 유치원, 미국에서 유치원 어린 시절 다닌 애들은 감정적으로 놀잖아요. 재밌니? 이러면서 막 머리를 쓰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이게 입에 팡팡 터지듯이 하는데 찬송을 하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예. 저는 오늘 자꾸만 오후에 굶겨가지고 애들이 쪼니까 조금만 하다가 일찍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굶는 거 자체가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 공부 잘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공부할 때요. 정신력 자체를 기르면서 공부하는 애가 있고 그냥 머리가 천재라서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부 자체를 기존의 교회 프로그램에서 세상 공부하는 것은 세상 것이다. 찬송, 기도,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세상 일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데가 어디예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의 진보와 사랑을 발전한 걸 나타내라 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운동하는 애들이 근육만 좋아요? 정신력이 좋아요? 정신력이 무지무지 세요. 운동하는 거. 제가 근육 키우고 뭔가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 손기술이 좋아서 뭐를 금메달 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신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정신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보세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거는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지 구슬치기. 골프도 구슬치기예요. 골프도 다마치기란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좀 비싸게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레저고 사람을 4시간 동안 워킹하면서 비즈니스하는 바이어들한테 여러 가지로 식사도 접대하고 그리고 골프도 치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식사하면 2시간 정도 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4시간 동안 비즈니스하는 게 골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신력을 강력하게 극도의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랑 탁구를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몸을 이렇게 막 풀게 되잖아요. 탁구는 이렇게 민첩하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풀어야지 빨리 움직이지 근육을 막 따지고 역기를 들고 이래야 탁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을 풀기에는 좋다 이거예요. 탁구가. 골프도 기분 풀기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기분 풀 때 수험생은 골프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왜? 도는데 4시간,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1-2시간. 하루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 없는 거예요. 골프를 해서. 그러니까 골프는 사귀고 리프레시를 하고 뭔가 사람을 교제하고 접대하는 서비스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로 변화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정신력 강화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공부도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어려운 과목이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어려운 공부. 예를 들어봐요. 나는 학교 다니는데 암기 과목을 잘했어.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때 반 애들이 70명이었는데 내가 한문을 항상 탑급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고 그랬어요. 한문. 근데 한문은 내가 암기니까 암기하고 쓰고 막 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줘. 그러면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내가 한문은 항상 1, 2등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 암기 과목이 좋은 거야. 거기에는 어떤 도전도 없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암기 과목 한문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한문 공부한 지 한참 됐지만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한문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부 한문으로 세로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안 읽어. 그리고 이게 왼쪽에서 읽지도 않아. 오른쪽부터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옛날식으로 돼요. 예, 옛날 신문, 조간신문, 석간신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문을 읽으려면 한문 써야 되고, 저희 할아버님이 글 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방식이라, 그러니까 한문을 다 써, 한문. 그러니까 하여또다 이런 것만 한글 써. 그러니까 명사 중요한 건 다 한문 써. 그러니까 다 한문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 40몇 년 전에 뭐 다 우리 때는 한문 공부를 했어요. 한문.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 또 영어 외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못한다 이거예요. 어려운 과목이 뭐냐? 머리에 논리적인 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 연이어서 계속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 집중력과 논리력과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정신력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끈질기는 근성도 거기에 생긴다고. 그럴 때 잘 보세요. 머리 두뇌 개발이 어떻게 되나. 머리에 피가 몰리면서 산소 공급이 굉장히 되면서 머리에 열이 날 정도로 육체적으로 피 공급을 많이 해야지 두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역기 들면 여기 근육이랑 혈관에 피가 막 몰리면서 이게 팔뚝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호흡을 유산소로 하면서 산소를 근육 있는 쪽으로 집어넣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산소를 이 근육이 호흡을 할 때 그때 숨을 쉬면서 거기 산소를 근육 쪽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체질은 백날에도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이에요. 아무리 헬스클럽 가도 근육이 안 생겨. 근데 이동규 목사님은 하면은 근육이 생겨. 예. 그러니까 남자들도 근육이 생기면 멋있는데 나는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이요. 근데 체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호흡을 잘못하면 근육이 안 생기고 호흡을 정확히 그걸 받쳐줘야지 근육이 생긴대요. 산소를 걷다 집어넣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법이 그게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신력을 키우는데 두뇌가 성장되는데 머리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두상이 그냥 대두가 되는 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머리에 혈류량을 많이 집어넣어서 머리 쪽으로 혈류가 가게 하려면 여기에 밥을 먹지 말란 말이에요. 밥을 먹지 말고 위에서 산소를 다 소비하게 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 아래쪽에서 산소 분해를 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이 계속 되니까 이게 머리가 띵한 기운이 있죠. 새벽 6시에 도서관 가서 밤 11시에 나올 때 그 띵한 느낌. 이걸 매일 해줘야지 두뇌 개발이 좋은 거예요. 두뇌 개발.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할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 먹고 기분도 풀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을 해서 몸을 찌우는 학생이 있어. 남학생이에요. 근육을 키워가지고 몸을 멋있게 했다 이거야. 남학생이. 그러면은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좋은 옷 좀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이 멋있게 몸이 멋진 남학생이 됐는데 거기에 맞는 더 멋진 옷. 옛날엔 초라한 옷이었는데 더 멋진 디자인의 옷을 딱 한 벌을 딱 입을 때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학생이 만약에 살 빼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 살
2인치만 작은 바지를 사면 비싼 바지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체형이 살짝 날씬해져서 할머니가 봐도 그게 그거지만 여학생은 자기 스스로 감탄을 해서 좋은 바지 하나 딱 새 바지 입으면 그냥 2인치 사이즈 줄였다고 막 행복해하는 거야. 그런 보상 효과가 있어야지 애가 계속 굶어도 꾸준한 근성이 생겨서 다이어트도요 습관이에요. 한 번 이게 굶는데 조금씩 자기 만족감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리나 뭐 그런 게 조금 날씬해져서 엄마나 할머니가 모르시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이게 재미를 느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두 끼 먹는 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대생한테는 한두 끼 먹고 그리고 여차하면 24시간 난 굶어도 기쁨으로 굶을 수 있는 이상한 여대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아무도 모르지. 솔직히 살짝 빠졌는데 한 치수 적은 거 사주세요. 근데 다음 달에 가니까 그 다음 작은 치수 또 한 달 만에 또 뭐 왜 또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제가요 살이 빠져서 옛날 옷을 못 입어요. 그러면 새 옷을 딱 여대생이 여학생이 산다 봐요. 그러면은 엄마나 할머니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뭔가 그 상장을 받는 것과 같이 봄철 옷이나 가을철 옷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디자인이 좀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걸 사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청춘 그 젊은 여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장 대신해서 자기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먹을 음식과 입을 의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족하다 했으니까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글과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사치가 아닌 거예요. 체형이 더 우람해지거나 날씬해지거나 그거는 남녀 학생이 선택하면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근육 생기고 어깨 벌어져도 멋있는 거 아시죠? 빼짝 마른 여학생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여학생이요. 살이 붙어도 이렇게 근육이 딱 붙고 멋진 체형이 딱 돼도요. 킬로그램이 더 나가도 그게 멋진 여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빼짝 골아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런 여성만 무조건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유럽 스타일은 좀 이렇게 육체미가 있고 건강미가 있어야 돼. 뉴욕은 빼짝 마른 여자들만 요구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뉴욕 스타일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딸들을 보면 건강하면서 아름답게 보여야지 그 비실비실하면서 빼짝 마른 게 다 예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들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조선 여인들은 이렇게 살이나 건강미가 있어야지 그걸 아름답게 봤어요. 볼에 살이 빠졌다 그러면 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살이 오동통 이렇게 붙은 여성이 제일 미인이었어요. 이게 수백 년 된 건데 아직도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선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체형이 넉넉하게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여성이 멋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 체형으로 크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의 눈을 보지 말고 자기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데 조금 정신 집중해 가지고 한두 끼만 먹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데 집중해서 피가 머리로 갔다가 위장으로 갔다 다시 머리로 갔다 이러면 사람이 피곤해서 퍽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번 위로 피가 몰리면은 계속 몰리게 하고 공부 끝나고 도서관에다 나올 때 많이 먹어서 위장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지. 자, 아침에 가서 밥을 많이 먹고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도서관 가.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요, 피가? 이게 배에 있다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에? 소화액을 내고 막 이러면은 이게 산소를 이쪽으로 막 쓴다고요. 근데 이제 앉았죠. 자리 좋은 데 잡아서 도서관에서. 야, 임마, 밑에 있지 말고 올라와, 임마. 이러고 영어 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또 에베레스트 등산하듯이 이렇게 피를 위로 올린다고. 그거 자체가 피곤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걸 이거 올리잖아. 이거 피곤이라고.
근데 계속 올려가지고 11시 반 되니까 야, 밥 먹을 시간 됐다 이러고 다시 나가가지고 막 밥 먹어서 확 일로 내리는 것도 피곤해. 그러니까 12시 반에 또 와가지고 야 임마 또 왜 내려가 있어 피들아 올라와 임마 이러고 한두 시에 또 막 올리니까 그땐 쓰러지는 거야. 졸음이 오고. 이게 바보의 행진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거 내가 여러 번 해본 거야. 내 몸 갖고. 공부는 과학이다. 따라하세요. 공부는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예? 공부는 과학이라니까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집중력을 갖고 하다가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아주 높은 지혜를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거지. 중학교 공부하는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혜를 갖고 한문을 맞추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하늘에 뭐 능력을 갖고 구구단을 외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정말 이거는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간다 의대 간다 다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은 어떻게 해요? 자 얘기해서 서양식으로 살짝 먹는 거예요. 토스트나 이렇게 우유나 그러니까 살짝 먹고 가는 거예요. 아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침부터 막 배부르게 먹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굶어 죽는 조선시대 때나 그렇게 먹는 거지. 지금 굶어 죽는 게 아닌데 공부하러 출근하는 등교하는 학생이 많이 먹으면 안 돼. 응? 100세 넘은 김영석 교수님이 아침 간단히 먹는다잖아요. 지금도. 응? 근데 뭘 드시냐고 이렇게 방송 기자가 물어보니까 서양 사람하고 똑같이 우유에다 계란 토스트에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완전히 저기 뭐야 이거 완전히 살짝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연대 그 명예 교수님이 있으시잖아. 100세 넘으신 분. 예? 건강 세미나 할 때. 그리고 이제 걱정 안 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다 버리면은 병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등교하는 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먹었는데 그 굶주린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밤중에 공부하다가 누워 잤죠. 누워 자면은 피가 머리로 몰려 있어요. 일어났을 때 허기만 딱 채우고 어떻게 해요? 계속 12시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여기에 띵한 게 계속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심을 먹어야겠죠. 근데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걸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그냥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살짝 걸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머리로 갔던 게 살짝 내려와서 순환만 하고 다시 머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점심도. 이거를 못 버텨요. 많이 먹는 사람은.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은 학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나 학자들이 하루에 막 폭식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학자들은 많이 먹으면 이 체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게 조금 먹고 살아요. 조금 먹으니까 학자들이 성욕도 적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스캔들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나서 성욕이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운동을 해가지고 성에너지를 삼지사방으로 분산시키고 몸을 튼튼히 하고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 많이 하고 머리 쪽으로 어떻게 해요? 피를 몰리게 해서 이 하체 쪽으로 성에너지가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두뇌 개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성에너지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활용하란 말이에요. 활용. 성에너지를. 그리고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학생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학생이 건강한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싹 마르면은 갱년기에 이 갖가지 질병이 여성들한테 오는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성 호르몬은 생명 에너지고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성 에너지를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욕이 치솟아.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라고. 운동을 해가지고 전신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라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산책하는 거는 뭐예요? 먹은 거를 소화가 잘 되는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내려가도록 하면서 호흡과 모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30분 걸으란 말이에요. 절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걸으라고. 그리고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땡볕에서 이제 이 봄철이라 여름철 날씨가 한낮에는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5월이 되면 4월 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땡볕이 되죠. 땡볕이 됐는데 나가기 싫죠. 에어컨 있는데 있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걸어 다녀야 돼요. 30분. 30분 걸어 다닐 때 점심에 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터키식으로 먹으라 해요. 터키는 반드시 식사할 때 요구르트를 먹어요. 터키 사람들은. 요구르트에는 칼슘이 많은데 유산균이 많아서 장 소화를 잘 시켜. 터키 사람은 여자도요. 보통 다른 민족 남자보다 팔뚝 뼈가 굵어요. 그러니까 터키 아줌마한테 걸리면 남자 날라가. 뼈가 그렇게 세. 터키 여자는. 그러니까 터키 남자들이 역도 선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레슬링 선수하고 뼈가 튼튼한 민족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왜 뼈가 튼튼하냐? 칼슘이 있고 소화 잘 되는 걸 먹어요. 터키 음식은 5분 만에 다 차려. 특별한 잔칫날 아니면은 5분 만에 차리고 5분 만에 먹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 좋은 걸 먹어요. 그때 터키 음식 중에 특별한 게 요구르트를 충분히 먹어서 소장과 대장에 유산균이 많게 해서 배변 활동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터키 민족한테 배울 거는 뭐냐. 식사 문화에 간결하면서 식사에 너무 집중 안 하는데 식사 자체가 잘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동 사람 중에 뼈다귀가 제일 튼튼하다 이거예요. 아랍 사람 뼈보다 터키 사람이 몸이 더 튼튼합니다. 터키 사람은 군대가 강해요. 힘든 일을 해도 뼈가 안 부러져. 터키 군인들이. 물론 미국처럼 첨단 전투기로 막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최강국은 아니지만 터키 군대는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튼튼한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군이 되는 거예요. 터키하고 주변국이 싸우면 육군으로는 잘 못 이겨요. 그 정도로 터키 남자들이 육체가 체력이 세다고. 잘 먹으니까.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잘 먹인단 말이에요. 터키 사람들. 근데 이제 터키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요리 준비 몇 분 하세요? 그러면 터키 사람은 5분 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한국은 그럼 전통 음식이 있는데 요리 시간 몇 시간 걸리니까 한두 시간 걸린다니까 그걸 어떻게 사니? 그렇게 인생 한 번 먹는데 한두 시간 요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것도 몇 끼, 세 끼를 차려? 이야, 한국 여성들 완전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도요. 터키 갔는데 물론 비싼 음식은 또 뭐 다르지만은 평소에 그냥 먹는 게 그 통밀빵 있죠. 몸에 좋은 통밀빵하고 치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고기 뭐 이런 거 닭고기 그 툭툭툭툭 놓으면 그냥 발라서 먹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볶고 데치고 뭐 지지고 볶고 막 이게 저거 아니 뭐 어려운 거야. 궁중 요리를 하는 거야. 궁중 요리를 그러면 하루에 3판 뜨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 대장금이네. 수라상 차리네. 그러는 문화인 거예요. 우리나라 요리가요. 엄청 머리가 좋은 여자 아니면 그거 못 해요. 한국 여자들이 그거 하는 요리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어머님들이 다 하는데 그게 입맛이 좋으니까 그걸 계속 먹는데 건강에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맛깔스럽게 먹으면은요, 이 학자가 못 돼. 학자가 되려면 그냥 건강한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소화를 잘 시키면 돼요. 자, 우유를 먹어도 칼슘이 들어가고 멸치를 먹어도 칼슘이 되죠. 그러면은 저는 정식을 먹을 때 멸치를 먹고 칼슘을 추구하지만 공부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소화가 안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칼슘 먹고 그러니까 멸치 먹어 칼슘 보충보다는 우유를 마시거나 요구르트를 마셔서 칼슘 보충하는 게 낫고 치즈는 끈덕끈덕하잖아요. 치즈는 칼슘 덩어리지만 소화가 안 될 때는 치즈를 먹지 않고 저는 요구르트나 우유를 먹겠어.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전술과 전략을 동원해가지고 식사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가난한 성도님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부자 성도님들이나 권력자들 많이 만나는 쪽으로 목사님들이 안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은 갈 수 있지만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와 같이 환경을 목회 중심적으로 하듯이 학생들은 공부 중심적으로 세팅을 하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해도 칼슘이 부족하니까 치즈 먹을까 요구르트 먹을까 그러면 나 같으면 요구르트를 많이 먹겠어. 치즈는요 꾸덕하기 때문에 먹으면 또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를 돕는 도우미로 칼슘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칼슘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누군가 소화시켜 달래. 그러면 일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치즈 덩어리가 들어가면. 그게 비싼 스위스나 프랑스 치즈라도 이게 소화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어떻게 해요?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체로 그냥 마시는 요구르트, 퍼먹는 요구르트 말고 마시는 요구르트가 낫겠어요.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고등학생으로 요구르트를 산다 그러면 퍼먹는 요구르트, 거의 꾸덕한 그리스 요구르트, 물 같은 요구르트, 더 물 같은 야구르트 이렇게 있으면은 이 꾸덕한 그리스 요구르트 절대 안 먹고 퍼먹는 요거트나 이런 것도 안 먹고 음료수가 있으면 그거 같이 먹을 수는 있으나 그냥 음료수 자체가 되면서 소화액으로 그냥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걷기만 해도 수루루룩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빨리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피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서 피를 뇌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를 위장에서 많이 할 때 피를 많이 산소 소모를 하기 때문에 소장으로 가면 오래 저장하고 거기서 음식물을 천천히 빨아먹기 때문에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면은 피를 많이 소모를 안 한다고, 산소 소모를. 그러니까 위장에 내려갔을 때 이게 위장에 부담을 안 줘야지 공부하는 학생인 거지. 위장에 부담되는 거를 그것도 저녁에 와서 만찬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고 아침 먹는데 그걸 먹으면 되겠냐 이거요. 뼈가 튼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운동하는 날, 일주일에 2번 이상 힘들게 운동하는 날을 만들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을 때 또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동치미 국물이나 발효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고기를 먹어야 돼. 야채는 과일만 먹으면 안 돼. 왜 그러죠? 여러분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랑 야채만 먹으면 안 돼.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 자체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거보다는 나 같으면 사과 주스, 당근 주스가 좋겠네. 당근 주스 같은 걸 막 먹어서 그게 소화액이 돼버려요. 예, 당근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당근은 또 농약도 없잖아. 흑당근 거기서 뽑으면 완전히 무농약인 거예요, 그거. 예. 그 말의 힘이 어디서 나? 당근만 줘도 말이 뛰잖아. 그러면 여러분 당근 주스를 먹으면 얼마나 말처럼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하겠어. 일단 운동을 잘하는 학생도 속이 비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위장이 빈 상태만 운동이 잘 돼요. 운동이고 공부고 위장이 텅 비고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좀 안 좋다 해도 먹으면 바로 싸는 체질, 그게 학생으로 좋은 체질이에요.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똥을 안 싸. 그거는 학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 돌아다녀서 신문 배달해야 돼. 예? 계속 걸어 다녀서 이 소화불량이 고쳐져야 되는 학생인 거예요. 그거는 앉아서 하루 종일 고시 공부하면은 제명을 깎아먹는 체질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소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과학적으로 그거를 잘 자기 몸을 관리를 해준 다음에 하나님 높으신 분께 지혜 주세요. 나중에 그러는 거지. 자기 몸을 관리를 학생의 본분을 잊고 덩어리 치즈를 왜 먹어? 유산균 요구르트를 먹어도 칼슘이 보충되고 우유를 마셔도 칼슘이 되는데 그 멸치 그냥 꾸덕한 거를 그거를 막 마른 멸치를 그걸 씹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거 저녁 때 먹으라 이거예요. 저녁 때. 맛있는 거 먹고 가족하고 얘기하고 기분 좋게 하고, 예? 샤워하고 푹 쉬고 이런 분위기가 될 때 그걸 먹는 거지.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정신 자세가 군인이면 비상식량을 싣고 다니는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군인이 뷔페 식당 가서 아주 좋은 식당 맨날 가가지고 먹냐 이거예요. 군인이 식량을 메고 다니면서 배낭 속에 그냥 휴대용으로 막 먹으면서 전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학생은 전투병이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박사 과정 들어갈 때 공부를 앵간히 잘했으니까 학부에서 A 학점 다 깔으니까 석사 박사 하기로 교수님이 딴 애보다 여러분 좋아해서 뽑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러면 석박사 뽑을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 이러지 않아요. 진짜 공부를 심하게 많이 하는 대학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 대학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들이 다 뭐래요? 체력 키우셔야 돼요. 못 버텨요. 이래요. 다 그래.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 교수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래요. 학생들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는 존재를 안 하는 학교야 다.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깡패 새끼들 다니는 그런 학교 다니는 경우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밤새 잠일밤을 꼬박 새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야만 겨우 과락을 면하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선 뭐래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다니다가 떨어지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대학은 체력이 못 받쳐주면 못 따라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체력이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명문대에 저기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맨날 한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의사가 돼서 레지던트가 된 거야. 레지던트 들어왔는데 열심히 배우세요 이래요. 체력 관리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이래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보다 3배 어렵대요. 레지던트. 밤에 부르는 거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수술실에서 이렇게 너 찌개 들고 있어.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피부가 벌어지게 해야지 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가위를 쥐고 있는 놈이 조는 거야. 밤을 새서 계속 야간 근무하다가 이걸 또 쥐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외과 교수님이 구두발로 이 정강이를 얼마나 아파요. 그걸 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졸다가 레지다가 그리고 뭐래요? 환자는 마취했으니까 못 듣잖아.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막 나오는 거야.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막 수술실에서 막 나오는 거야. 에? 야, 저 환자 죽이려고 너 졸아? 이러면서 막 그러. 그런데 그게 그 군대는 밤에 잠을 재운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배우는데 그 잠도 안 재우고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레지던트를. 그러니까 뭐예요? 체력이 안 된 놈은 여기 못 돌아온다 이거. 그러니까 얘 전교 1등 해가지고 레지던트까지 온 거예요. 예. 시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해서 의대 간 거예요. 예? 시골에서 그래도 예? 의대 갔으면 뭐 엄청난 거지. 전교 시골 고등학교에서 이 의대 붙었으니 뭐 그러면 얘가 공부를 안 하겠어요? 밤새 공부하는 애인데 이게 10년 이상 공부를 한 체력인데 몸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이 학습 구조가 사회 구조가요 더 심화돼요. 그래서 몸을 챙기지 않으면 못 따라와요. 학생들이. 자,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조기 축구에는 발재간 있고 슈팅 잘 쏘는 사람이 동네 축구에서 어떻게 해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슈팅 못하고 이런 놈이 있어 없어? 국가대표 호출되면 없어. 전국에서 11명 뽑는 거예요. 후보까지 24명 뽑나 그래. 거기에 들어온 놈은 발재간 없는 애 없는 거예요. 딱 차는 순간 이게 15m 앞에 떨어진다?
25m 앞에 떨어진다. 근육이 알고 차는 거야. 내 동료가 25m 있어. 그러면은 계산하고 차는 게 아니야. 25m를 딱 보는 순간 이영표 선수는 자기도 모르게 25m에 해당되는 힘이 오른다리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35m 떨어져 있어. 그러면 왼발로 딱 패스할 때 신경 써서 맞춰 차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로봇이에요. 이게 로봇이라고. 이게 열심히 축구하는 거예요. 본능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신경이 보는 순간 운동신경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45도로 뛰어들어오는 놈하고 저 65도로 뛰어들어나고 공간 계산하는데 그걸 머리 생각 없이 다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딱 할 때 머리 쓰지 않고 받아치잖아요. 이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360 각도로 막 뛰어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못하는 애는 아예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대표에. 태극마크를 못 따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와서 뭐래요? 체력이 나쁜 놈은 다 떨군 거예요. 그러니까 슛돌이, 천재 축구 선수 이런 놈 다 골라낸 거예요. 90분 동안 입에 신내가 나도록 뛰게 하는데 생존자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4강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 누가 축구 잘해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세상 공부가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인데 어떤 놈들이 체력 싸움 하는 줄 알아요? 밥을 안 먹고 계속 집중하면서 두뇌가 훈련이 돼서 위장 쪽으로 오후 3시 이전에는 위장 쪽으로 피가 안 내려가고 머리가 전날 공부해서 띵한 상태에서 아침에 살짝 토스트 먹고 오거나 계란 후라이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유랑 계란 후라이 먹고 와가지고 이게 계속 여기에 띵한 상태예요. 남녀 학생이. 그 아침에 그냥 띵한 상태로 이게 충혈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걸 아마. 그 상태에서 오전 공부를 제일 어려운 공부를 막 해내는 거야. 계속 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즐기는 기질 아이가 체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력이 계주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 체육 스포츠과학이라는 거 있지만 공부과학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과학. 나는 돌대가리였는데 그걸 해가지고 머리가 실제 좋아졌어요. 우리 학교 반 아이가 있는데 걔는 원래 공부가 잘해. 그래가지고 걔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다 외워버린 애야. 근데 나는 걔처럼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개발시켜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해도 뭐 전교 밤새 공부한 놈은 전교 2등도 못하는데 걔는 놀면서 하는데 1등 하는 애 있죠. 그런 애들은 내 강의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타고난 공부돌이. 이런 애들은 내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잘 보세요. 타고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신력이 약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아니에요. 부모 몸에서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그냥 머리 좋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력이 해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전교 1등 못할 수 있어. 4년제 대학 못 갈 수 있어.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4년제 못 가고 2년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정신력이 세게 만드는 데 있고 내가 원하면은 위장 쪽으로 산소를 줄 수 있지만 위장 쪽에 있는 산소 다 내 머리로 와 이러면은 머리로 올 수 있게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인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독한 인간인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밥을 먹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돼. 오후 2, 3시에도 나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려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피를. 이 독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24시간 굶고 매일 주일마다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이거 습관되면. 굶으면 한 달 동안만 힘든 거지 한 달 뒤에 보세요. 위장이 밥 주세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만 굶기라 이거요. 그러면은 군살 다 빠지고, 에? 엄마가 예쁜 봄옷 새로 사줘. 에? 그러면 얼마나 예뻐. 예쁜 여학생인데 예쁜 옷 입어야지. 그러면서 공부하는 체질이 된다니까. 에? 물론 학교 다니니까 못생긴 옷만 입어도 착해요. 그렇지만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내가 굶어도 좋은 거 입고 잘 먹고 어떻게 근육이 있어도 좋은 상급을 받는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거를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막 할 때는 고기 먹으시면 안 돼요. 운동하는 날 고기를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어떻게 진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 다리가 후들거려. 집에 못 와. 택시 잡아 타야 돼. 알통배겨. 엄마 나 못 걸어. 계단 못 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알통배겼을 때. 내 다리 알통 배겼을 때. 고깃집을 가는 거예요. 소고기나 뭐 닭고기나 많이 먹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될 수 있는 거 다 먹으란 말이에요. 그때는 콜라 사이다 먹어도 돼. 콜라 사이다는 이게 소화제 현상을 약간 일으킨다고. 고기 먹을 때. 사이다보다 콜라가 더 독하니까 콜라는 더 독한 소화제가 되는 거예요. 콜라 회사에서 처음으로 콜라 개발할 때 100여 년 전에 코카콜라에서 원래는 약품으로 소화제로 개발한 거예요. 소화제로 개발했는데 이게 평상시에 워낙 잘 팔리니까 음료수로 개량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뷔페 가면은 싸구려 뷔페 가면은 콜라를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하지만 아주 비싼 뷔페 가면은 콜라 따로 사야 돼요. 쉽게 말해 호텔 뷔페는 콜라 먹어가지고 음식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물은 그냥 드리는데 콜라는 사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얼마냐 이러면 아주 비싼 데는 뭐 10,000원이 넘어가요. 이게 콜라 한 개는 1,000원짜리인데 그게 10배로 비싸게 부른다고. 그건 뭐냐? 콜라를 먹으면 이 비싼 음식을 더 처먹으실 수가 있으니까 못 처먹으시게 우리는 콜라를 유료로 팔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비싼 뷔페 가면은 콜라가 유료잖아. 그 왜 그래? 소화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는 콜라를 먹으셔도 괜찮다니까. 누가 그러는데 콜라는 독이라고 그러던데 아이고 뒤져. 콜라 먹고 죽으면은 그거는 운동도 못하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는 고기를 소화를 잘 시키고 그러려면은 요구르트나 콜라나 막 이런 걸 먹으면서 고기를 많이 씹어서 우적우적 먹어가지고 살이 가고 근육이 가고 막 이렇게 피부도 좋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다 빼서 피부 속에 맺혀있던 노폐물을 다 땀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그거를 다 먹는 거를 운동 직후해야 된다니까. 허기가 질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되게 다 하고 다 화장실 가서 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졸음이 온다고. 똥을 쌌으니까. 엄청 배부르게 먹었다가 똥을 쌌으면은 그게 뷔페건 그냥 고깃집이건 간에 어떻게 되냐면 졸음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지 말고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쭉 하고 탁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새벽에. 운동하고는 저녁에 또 공부하고 이러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피가 전신으로 다 산소 소비를 한 거야. 근데 다시 머리로 모아가지고 그걸 하면은 어떻게 돼? 비효율인 거예요. 그걸 다시 하려면 저녁 6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12시까지 땡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코피 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루 종일 힘든 운동을 했거든, 오후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로 열심히 하면은 그날은 어떻게 해요? 대변을 크게 화장실 가서 이게 신진대사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자지도 말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기분 좋게 몸을 한 다음에 어때 푹 자란 말이에요, 일찍.
예? 또 늦게 자면 또 밤잠을 먹고 또 늦게 자니까.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일찍 못 일어나더라도 운동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완전히 내려보낸 다음에 대변을 보고 나니까 이게 허전한 느낌이 들 때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바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푹 숙면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준비된 거야. 그때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날이 밝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6년을 이 과학적인 인간 두뇌를 연습을 해서 완전히 트레이닝을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에서 근육 만들듯이 머리를 계속 성장기에 그렇게 만드내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머리가 안 좋았는데 이거 공부하는 머리를 만드내야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두뇌를. 그러니까 고1 때 되면 이게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데 두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잖아요. 성장 과정을 이걸 받쳐주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개골이 크죠. 점점 커지죠. 유치원 때랑 다르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달라지고 3, 4학년 때 조금 더 커요. 머리가. 5, 6학년 때 더 큰다고. 중고등학교 때 더 큰다고. 이때 이거를 밀어주는 법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보다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줘야 돼요. 뇌 성장. 이거를 저는 대학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데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원래 공부를 잘해. 근데 나는 밤새 공부하는데 코피는 나는데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그때 운동하면서 이게 뇌를 공부하는 뇌로 이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밥 먹을 때 또 막 밥 먹어 배불러. 트름 꺽 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오후에는 졸음이 막 쏟아져. 졸음이 쏟아져도 막 7.8기 뭐 4.5기 뭐 어쩌고 홍수하니 이러면서 뭐 딱 하는 거야.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야. 70년 되니까 그때는 김일 홍수한 두 분이 국민 영웅일 때야.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그 반에서 부반장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5, 6학년 때부터 코피 터트리면서 공부했어요. 저 3학년까지는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나누기를 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나누기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하기 빼기나 뭐 곱하기 그런 것도 곱하기도요 계속 손가락으로 더하면 이게 되거든. 곱하기를 몰라도 이게 손가락을 계속 국민하면 이게 더하기 3 곱해. 근데 3번 더해 그냥. 무식한 거지.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그 곱하기를 딱 쓰는데 아버지가 3학년 때인가 들어오셔가지고 나누기 해봐 이런 거예요. 나누기는 이렇게 더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퇴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와 피재수를 어쩌게 저쩌게 올리고 내리고 빼고 올리고 내리고 빼고 와 어려운 거야. 동서남북으로 계속 도는 거야. 그리고 뭐 똥같이 뭐 나머지가 나온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건 어렵도다. 자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또 아는 척해서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해봐. 와 이거 공부 그 자체인 거야. 나는 뭐 비슷해서 뭐 내려고 한다는데 내려봤자 뭔지 모르겠는데 뭘 내려. 나머지가 안 나오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해봐. 이렇게 넣었지? 이렇게 해니까 여기서 올려서 몫이 생기지? 이렇게 하니까 다시 나머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왔지?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왔다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공포상? 그러니까 또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또 믿어주셔요. 그랬지? 해봐. 그러니까 2번, 3번 참다가 우리 아버지 폭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꿀밤 맞았어요. 한 대.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안 되겠다. 예?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셔서 교육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언니인데 키가 크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줌마 같이 보이는 거지. 어른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대학교 서울 교대 다니는 대학생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름도 다 저기 알아요. 근데 선생님을 붙인 거예요. 선생님 그 자취방에 언니가 학교 선생님 하시고 여동생도 교대를 다니셔요. 근데 여동생 분한테 우리 누나 공부 과외랑 나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취방에 가면 이게 안진뱅이 밥상을 딱 라면 먹는 거기다가 이게 교과서 딱 놓고는 이게 수학, 국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할 때부터 자세가 잡히더라고. 교대 선생님한테 그거를 자리를 잡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사목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대학생이신데 내게는 한없이 높으신 30, 40대 선생님하고 똑같이 보이더라고. 키가 크고 대학생이니까. 나는 어린이고 4학년이고. 그러니까 어린이 옷 입고 어린이 가방 매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생이나 다 똑같이 보이죠. 뭐. 그러니까 선생님 은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점수가 좋아진 거예요. 4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 먹을 때 너 뭐 갖고 싶니 이런 거예요. 성적이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진짜 부자들만 사는 태엽시계, 오리엔트 국산 태엽시계를 선물로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내 평생. 그러다 뛰어가다 엎어져가지고 깨가지고 그것도 매일 정성으로 밥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넣는 그 고물 시계인데 어린이 중에는 그 비싼 시계인 거예요. 매일 밥 먹어라 시계야 이러고 태엽을 막 감아줘요. 그러면 하루에 5분 10분 느리게 가요. 그 당시에 국산 기술력이 그 정도 된 거예요. 일제시대가 시계나 스위스 시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지만 국산 그 시계인데 그 일본 기업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아마. 오리엔트 시계. 국산인데 막 흑백 텔레비에 선전도 난 그 어린이용 시계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시계도 생긴다 이러고 막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시계가 요즘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뭔 시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해서 체력 좋아지면은 봄옷이나 가을이나 뭐 겨울로 이렇게 한 벌씩 사면은 아이들한테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빼도 되고 체중을 늘려 근육을 늘려도 되고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체중을 20kg 뺐다가 20kg 불렸다가 이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10kg 줄이고 불리는 거 하는데 20kg 줄이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산기도 가서 계속 금식을 했기 때문에 20kg를 뺀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20kg가 지금보다 적었다고. 그러면 완전히 젓가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야. 체격도 좋지 않은데 그냥 빼짝 말라니까 안 좋은 거야. 그때 전도사 할 때인데 엄청 마른 거예요. 제가 180 몇 센치인데 그때 60kg 대여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 원래 말랐는데 오랜만에 본 거야. 살쪘네 이런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하도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한 20kg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머리는 안 좋은데 내 머리를 좋게 실제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도 머리가 안 좋지만은 지금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성령을 만날지 못했을 때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어린이 시계 이렇게 태엽 시계 아버님이 주시니까 그 공부를 더 잘하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돈 더 달라고 어머니한테 한 적도 없어요. 밥값하고 책살 공부하는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집에 오면은 밥값을 안 받잖아. 할머니랑 엄마가 뭐 돈 내라고 안 해요. 집에 오면 할머니하고 그냥 밥 먹을 때 무료지. 공부한다고 그러면요, 나는요 설거지도 안 했어요. 근데 설거지 하시오? 학생들 설거지 해? 나는
아니 할머니 있고 엄마 있고 아니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저 어르신들이 다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은 공부를 하면은 칭찬해 주시고 저기 하셨어요. 근데 설거지를 해야지 어떻게 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 일어서서 이렇게 뭘 헹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소화 시간을 담보를 하니까 밥을 먹자마자 다 먹었으면 들어가 공부해라 하는 애보다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위장에 피가 몰린 것을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 손이 워터파크 간 거야. 싱크대에 물이 있으면 막 헹궈.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때 소화가 되니까 피가 안 올라와도 되는 거야. 그리고 설거지를 대충 하고 어떻게 해요? 요리는 어려운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설거지는 청소년이 할 수 있잖아. 그거를 하고 이제 하면은 깔끔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 소화가 좀 됐으니까 신호가 오거나 이러면 화장실 갔다가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까지 할머니한테 맡기지 말고 저는 할머니하고 지내고 엄마하고 지내고 이랬을 때는 안 했는데 그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남학생 어린이들도. 그게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뇌를 머리 구조를 공부 구조로 만드는 것을 루틴을 딱 정하라. 그리고 이제 운동기계로 만들어야 되잖아 몸을. 그러면은 일주일에 공부를 메인으로 하는 학생이고 운동 선수로 출세할 게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주 다리가 후덜거릴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팔씨름을 하지 말고 다리 운동을 왜 해야 되냐? 공부 체력은 하체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다리가 쥐가 날 정도로 물장구를 치든지 육상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약한 사람은 수영을 하세요. 수영은 물결을 통해서 충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 충격이 들어와. 그런데 이게 이 내리막에서 막 뛰어내려오는 육상 경기 있죠. 이런 거는 충격이 와. 그러니까 오히려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이게 무릎으로 너무 오면은 충격이 돼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뛰라고. 올라갈 때 뛰면 헉헉대는 게 심한데 무릎 관절에 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쓱쓱 빨리 걸어갈 때처럼 뛰어가면서 가면은 지면에 슬리퍼 신는 정도로 많이 안 뛰게 돼 있어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부상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뛰면. 그래서 나는 새벽 조깅할 때 오르막길이 있으면 항상 뛰어 올라가요. 내리막이 있으면은 숨을 쉬면서 산소 호흡을 하면서 빨리 걸어가죠. 빨리 걸어갈 때 다리로 걷지 않아요. 다리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 팔이 다리면은 이러면 안 돼. 골반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반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골반을 이렇게 틀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소화기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장기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골반으로 걷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밀라노 패션쇼를 봐. 밀라노 패션쇼를 봐. 모델들이 어떻게 걸어? 다리로 걸어. 골반으로 걸어. 흉내도 못 내겠어. 나는 모델이 아니요. 예, 그 패션 모델이 아니야. 남자나 여자나 골반으로 걸을 때 멋지게 걷습니다. 근데 그게 소화에 엄청 좋고 소화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모델처럼 걸으란 말이에요. 내리막길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소화가 창자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골반이 움직이면은 여자들은요 이 하체도 건강해져서 나중에 출산할 때도 건강 체질로 출산해서 후유증이 없는 하체가 된다고. 이 태가 건강해져서. 그러니까 골반으로 걸으라고. 다리로 걷지 말고. 다리로 걷는 게 뭐냐면 상체는 그대로 있는 다리만 움직이는 거야. 예?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부리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체가 꿈틀꿈틀하게 걸으라는 거죠. 항상 걷는 거 자체가 소화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머신으로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운동 머신으로 몸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체를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체력은 좋아지는데 성욕이 세져요. 성욕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리를 계속 장단지를 두껍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축구를 하든지 그래서 쉬지 않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 근육으로 에너지를 계속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양다리가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생식기로 성욕이 몰리는 거를 분산하는 거를 상체 운동하고 장단지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강화시키라고. 그리고 애인을 사귀지 마.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혼해서요. 이건 19금인데 정력이 무지무지 세지는 거예요. 하체 이 근육을 발달시킨 남자나 여자가 건강하게 애를 낳고 부부 생활도 그 힘이 딸려가지고 막 병약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성욕을 컨트롤 해가지고 밸런스로 분산을 시키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도 이게 성호르몬이 하체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성호르몬 조절이 잘 되는 몸이 돼서 노년에도 건강 호르몬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갱년기에도 몸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 때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고 성욕 분산을 해줬기 때문에. 성욕이 생긴 거를 부정시하지 마세요. 성욕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한 에너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 그래가지고 다리들 짱단지를 튼튼하게 만들고 등딱지를 근육으로 만들든지 아주 해서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전신으로 분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근사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매력적인 이성이 봐도 몸매가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성에너지가 강렬하게 있을 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노인이 될 땐 그런 몸이 안 나와. 청소년 때 대학교 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춘기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성 기능이 발달을 할 때쯤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성기관으로 생식기관으로 안 가고 그렇게 팔다리 근육으로 다 가게끔 루틴을 정하면 머리가 그런 식으로 중추신경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예? 반사신경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한 애는 성적으로도 멘탈이 건전해요. 운동을 안 한 애는 온갖 음란한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 애는 음란한 거 상상을 덜 하게 돼 있어요. 뭐만 생각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아유 힘들어 죽겠네. 공부하는데 힘 빠지고 이거 운동하느라고 이거 숨 넘어가겠네. 아이고 엄마는 나를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아닌데 이거 왜 수영을 끊어줘가지고 이거 50번 왕복 안 하면은 밥 안 준다고 그러시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야한 생각이 안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수영선수처럼 되는 거지. 멋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키가 작고 체구가 있는 여학생도 아주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눈에 총기가 초롱초롱해져. 그러니까 굶으면서 공부를 버티고 해내냐. 이 근성을 갖고 또 많이 먹고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수영장 50번을 팔을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움직여서 50번 왔다 갔다 한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리 그냥 폭파돼. 알통배겨. 위 알통 아래 알통만 내 다리 그냥 박살나 뭐 이렇게 땡기는 거야. 땡겨서 엄마 나 근육 아파가지고 나 계단 못 올라가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에다가 보조기구를 딱 하고 물장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팔로 수영해가지고 어떻게 50번 왕복. 미치는 거지. 그러면 어깨 왕 되는 거야. 어깨 왕. 예? 남학생 와 박태환이 따로 없어. 에브리바디 다 박태환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딱 벌어지지 그냥. 예? 남학생이. 그리고 여자들도요. 어깨 딱 벌어지면 멋있어요. 여자가 딱 자신감이 있어 보여. 예? 딱 여 사장님이지 딱. 예?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튼튼해지면 여자가요. 예절 바르고 그래도 뭔가 카리스마가 보인다고. 여자가. 남자가 함부로 못하는 카리스마가 생긴다고.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예? 또 여학생은 우락부락하게 근육도 안 생겨. 남성 호르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아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운동을 해도 뭐 이렇게 괴물같이 안 돼. 걱정 마. 여자들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뽀빠이 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괴물 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안 돼도 본전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게끔만 하란 말이에요. 체력이 좋아지게끔. 내실이 좋아져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자신감 있게 해요? 딴 거 아니에요.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멘탈도 있지만은 나는 하루 종일 굶고도 할 일을 다 하는 어떤 그 근성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도 예? 아니, 듣는 분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중심적으로 막 애들 세뇌를 시키는 거야. 야 운동 안 하면 니네 죽어. 어? 운동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신령하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성령을 초대해서 지혜를 받으십시오. 굉장히 거룩한 교회들 있죠. 거룩한 목사님들. 그러나 그거는 박사급 갈 때 하시면 좋아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시는데 교수님도 모르는 걸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막 발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돈을 쓸어 담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내리는 거야. 지구상에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데 혼자 알아내는 거야. 그때 성령의 지혜가 필요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중고등학교는요 성령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과 정직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4년제 대학 못 가도 돼. 예? 좋은 데 가는 애가 성실한 태도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난 4년제 대학을 못 가도 4년제 명문대 붙은 애를 이긴 거야. 그런 정신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강론은 뭐냐. 공부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갖지 못한 좋은 성품과 정신 자세를 갖자 이래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 학창 시절에 자기가 좋은 루틴을 몸의 습관을 배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건강하고 평생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걸 즐기고 굶주릴 때는 머리 쓰는 걸 즐겨서 공복에 띵한 느낌이 있죠. 배고픔 허한 느낌과 머리가 공부만 해 띵한 느낌. 이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머리는 띵하고 배는 약간 고프고 요거를 즐기게 돼요. 그럼 평생 건강이 오는 거예요. 약간 적게 먹는다. 요게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속 책을 읽거나 책을 다 읽을 수 없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내가 공부 안 한 모든 분야를 일주일 안에 7년치 전문가를 통해 일주일 동안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7년치를 일주일의 교제를 통해 필요한 걸 다 흡수하는 거예요. 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를 배우는 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 나만치 해봤어요? 난 성경 연구하려고 언어를 20개를 연구해서 각 국가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다 연구를 하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알게 모르게 내가 20개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평신도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30년 성경 연구하지 말고 제가 30년 연구한 걸 그냥 쉽게 3년 동안 받아가라 이거예요. 얼마나 가성비 좋아. 30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그냥 아까 세파르 아무리 쎄 빠지게 읽어보세요. 그게 세파르로 보이나 스발로 보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 적으면 되는 거야. 에? 그걸 뭐 많이 연구하고 이러지 마.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건 안 가르치고 필요한 건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 분야에 모든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사람을 존경하고 모시고 식사 접대하면서 그 배우는 거예요. 그 세계를. 현대판 모차르트가 있다. 그러면 현대판 그 음악 전문가를 잘 모시고 배우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열심히 속히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식사 접대하고 배우는 거지. 나보다 탁월한 사람은 다 식사 접대하고 무료로 배우는 거야. 그게 친구 관계인 거예요. 예? 그걸 선생님을 모시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식사 관계 만남이 배움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을 항상 혼자 먹지 말고 누구랑 같이 먹으면서 배우는 시간 가지라 이래요. 그 문제, 원자력 발전의 우리나라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이런 거를 원자력 전문가들은 식사 때 사석에서 얘기한다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정부가 말을 안 들어주고 이게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답답한 거 있죠. 이걸 원자력 세계적인 어떤 전문 실무자들은 그걸 언제 말해? 공식석상에는 말 못해요. 사석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식사 접대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듣고 그러지 뭘 잡담을 하냐 이거예요. 밥 먹을 때 그게 공부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분야를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모든 분야의 사람을 사귀고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7번 나오는 것보다 식사 관계만 잘하면은 전공을 잘해서 자기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어느 정도만 하고 모든 분야의 친구를 잘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을 얻고 배우고. 그게 사회활동이 즐거운 거죠. 돈도 생기고. 그 즐겁잖아요. 배우는 과정인데 월급도 주고 월급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를 제 생각엔 그래요.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 분야의 인류다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밥 먹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자기의 나름대로의 칼날을 한 칼을 갖고 있어야지 교제할 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시대를 넘어 전문가와 전문가의 융합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으로 못 먹고 살아요. 전문가와 전문가 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전문가 분야를 개척할 때만 그 사람한테 블루오션이 생기기 때문에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사 했는데 컴퓨터 전공인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아서 저기 국회의원으로 된 거예요. 괜히 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일반화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석박사 정도 갖고 있고 다른 분야의 석박사랑 교제하는 게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분야의 석박사를 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 대상자가 아직 없고 돈이 잘 벌릴 것도 안 생기면 그냥 꾸준히 공부를 20대 때 끝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결혼이 아직 할 대상자도 없고. 그럼 공부를 쭉 해서 그 30, 40대 계속 전문가하고 교제하고 자기 또 얘기하고 자기 분야를 발전시키면 그쪽 분야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선교사님들 식사 접대하면서 목사님도 선교지에 있는 현황과 미국 교회 현황과 한국 교회 현황과 뭐 북한 사정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지. 다 배우는 거지. 내가 선교지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배우는 거지. 선교사님 식사 모시면. 그러면은 국내 목회 상황이나 좋은 점, 불리한 점 이런 거를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국내 목회하실 경우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를 나는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 사본이나 역본들의 모든 장단점을 연구했던 걸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처럼 수천만 원을 사본 연구하는데 자료 연구하는데 돈을 다 1,000만 원 이상 쓰지 않으셔도 제일 좋은 사본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선교사님은 돈 덜 쓰고 더 필요한데 돈 쓰시고 예, 연구 자료 모으는 데는 나처럼 돈 안 쓰셔도 돈 절약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슬 알란트 그런 사본이나 그거는 편집 사본이니까 안 좋은 거니까 어떤 사본을 보시라고. 근데 국내에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뭐 총신대다, 순복음이다, 감신대다 이런 레벨보다 우리는 수준이 더 높습니다. 높아요. 우리는 수준이 아주 높아요. 예, 외국어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신령에서 금식 많이 하시고 이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공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면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분야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식사할 때 배우는 거죠. 예. 근데 나는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선거날 몸살이 났어요. 총선 4월 10일인가? 몸살이 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금요일 날 가리키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만해도 된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 아무도 생각지 못한 짓을 또 해야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 같은 인간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석박사까지는 기본이라 이거예요. 기본. 기본이라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자, 경영학 교수인데 경영학 석사, 석사, 박사 하면 경영학 교수 자리가 안 나요. 통계학을 공부했는데 컴퓨터 공부하고 경영학 석사학위 받으면 경영학 박사 받으면서 바로 뭐 어떻게 돼요? 교수 자리가 나요. 이거 뭔 소리 하냐면 영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이 안 되고 외국어를 잘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받는다. 못 받아. 그런데 좋은 자리는 이공계 쪽을 완전히 섭렵한 사람한테 줘요. 아시겠어요? 인공지능이 와서 이제 자리가 없어질 거지만 그래도 이공계를 완전히 섭렵을 못한 사람은 권위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경제학을 하면 수학을 잘해야지 경제학 교수가 되지 수학을 못한 사람 경제학 교수 못 되고 경영학 교수도 컴퓨터랑 통계 데이터나 컴퓨터나 모든 이공계 자료를 도입해서 기업체 경영을 하는 사람만 화학, 물리, 우주개발, 통계 이런 걸 다 하는 사람이 경영 리더가 된다고요. 자, 이건 뭔 소리냐? 이건 좀 어려운 주문인데 초등학생들 잘 들어.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중고등학교 거를 미리미리 수학 이런 걸 다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낼 수가 있으면 제가 이거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예요. 16, 17살 때에 대학을 들어가서 문과를 그냥 오레이로 다녀. 문과 4학년을 다 졸업해서 16세 대학 들어가서 문과를 다 졸업해 4년 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과대학원을 가지 말고 이과로 3학년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 이공계를 들어가라고. 그리고 2년만 다니면 이과 학사가 나오죠. 4년제 대학 졸업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든 22살이죠. 대학 2개 나왔는데 22살이죠. 에? 2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공계 대학 박사학위도 받고 문과 정치학 박사 받아가지고 이게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28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할 때 어떻게 하냐? 방학 때 수학, 물리, 화학을 다 마스터링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편입을 할 때는 수학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랑 이게 대학 수학 관련된 건데 그 고등학교 수학이 끝까지 와요. 공대로 편입하려면. 그럼 대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를 끝장나게 잘하면서 수학 점수가 되면 편입이 된다고. 학사 편입이. 그러면 어떻게 해? 뭐 건축학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건축 설계 도면을 컴퓨터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과 공부를 하는 거야. 에? 아니면 뭐 무슨 식품 영양학을 하든지 에? 화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공계 전를 취미로 공부하는 거예요. 취미로. 문과는 계속 문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문과이과 없어졌어. 근데 문과를 못하면 걔 바보 됩니다. 문과를 해야지 경영을 하고 헤게모니를 조직에서 장악하는 거예요. 법과 조직과 자금을 다 장악을 하면은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과로만 있으면 안 돼.
근데 문과만 한 사람이 이과를 공부하려면은 그쪽으로 갈 때는 3학년 편입을 하란 말이에요. 문과를 졸업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란 말이에요. 그냥. 후진 대학이라도 올해 일을 맞으면 그거를 멸시천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너 왜 서울대 못 졸업했어? 이렇게 나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사회가. 아무리 썩은 대학이라도 그 대학 나온 사람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몰아칠 수 없게 돼 있다고. 사회에 예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올해 일을 다 맞아서 난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그 연도에 3년 동안, 2년 동안, 4년 동안. 이거 자기 성실성을 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실성을 보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애는 대학 가서도 물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 대학교 때 성실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침, 점심은 전략적으로 먹으라고. 치즈 덩어리를 먹을 바에는 우유를 마시라고. 똑같은 칼슘인데 왜 액체를 먹지 않고 그 고체를 먹어? 엄마 나 체했어. 뭐 먹었어? 치즈 덩어리 막 먹다가 체했어. 등신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에? 우유를 막 먹으면 되지. 똑같은 치즈 칼슘인데 치즈 덩어리가 얼마나 목이 메이는데 그게 고구마같이 목이 메었어. 바보 아니에요 그거.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스위스 비싼 치즈라서 막 먹었어. 어우 체했어. 바보 아니에요 그거. 스위스 치즈 바보. 수입품이라고 막 그렇게 처먹었어. 그냥 우유를 먹어. 똑같은 칼슘이야. 스위스 칼슘이나 한국 칼슘이나 똑같은 거야. 비싼 음식 좋아한다고 꼭 이상한 거 먹다가 이제 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 자기가 학생 신분인 걸 모르고 공부에 스무스하게 도와주는 음식 형태를 취하지 않은 거야. 그런 스위스 덩어리 먹는다. 그러면은 운동하고 뭘 많이 먹어서 허기가 져서 뭐 돌이라도 다 소화를 해낼 정도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먹든지, 아니면 릴렉스를 할 수 있게 주말에 가족하고 좋은 거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먹고 이제 소화할 시간을 둘 때 먹든지 하는 거지. 똑같은 것도요,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액체 형태로 먹어서 음료수 자체가 그걸 다 소화를 시켜주고, 고기를 먹을 때 야채나 과일하고 같이 먹지만 그걸로 안 돼요. 발효유로 된 거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터키식이에요. 똑같이 먹는데 왜 터키 사람들이 그 뼈가 좋아요? 칼슘 흡수를 잘하도록 식사 조절을 도와주잖아, 터키식이. 딴 거 아니에요. 요구르트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요구르트가 없으면은 터키 사람은 식사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칼슘 덩어리인데 그게 소화제라고. 요구르트라는 게 발효유라. 아주 우유가 소화가 잘 돼, 요구르트가 잘 돼. 요구르트가 잘 돼요. 근데 요구르트는 우유를 발효시킨 거니까 우유 영양분도 다 갖고 있다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이게 피부에 아주 좋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피가, 자 따라하세요. 머리로 피를 올렸다가 위장으로 내렸다가, 이거 너무 많이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몸이 퍼져버려요. 피곤해요. 이게 확 피가 올렸다 다시 내려갔다, 오후에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야 점심 소화했는데 다시 머리로 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팍 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사 몇 번 하면 퍼지죠. 그러니까 피도요, 아랫동네 이사했다가 윗동네로 왔다 다시 이사하면 이사한 날 몸살 난다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애가 뻗들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어떻게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어떻게 피가 아래로 머리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은 살짝 허기를 제할 정도로 살짝 먹으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 굶은 것 같은데 굶은 느낌은 안 들게 공부만 하라. 그리고 점심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몰아치라 이거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돼서 첫 식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닌가? 4시에 해야 되나? 살짝 일본 사람처럼 소식 2번 소식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짜 메인으로 다 할 만큼 다 했어. 쉬지 않고 9시간을 다 한 거야. 8시간 쉬지 않고 공부한 거야. 살짝 2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쉬어줘야겠죠. 예? 해질녘 됐을 때 그때 막 운동하고 그때 좋은 거를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리 많이 저녁을 먹어주고 어떻게 해요? 예? 그걸 해야 되는 게 피를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죠. 내려온 다음에 그냥 쭉 화장실 가서 내려 보낸 다음에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일찍 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밤 12시야. 그러면 공부해도 되지만. 예? 오후 아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어. 8시에 잤는데. 예? 그러면 8시간 잤죠. 새벽 4시에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새벽 공부 체질 되는 거예요. 새벽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게 해서 자꾸만 새벽에 일어나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짜지 않은 상태에 무대뽀로 공부하니까 코피 터지고 허약 체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공부 체질 하고 싶어? 그럼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강하는데 해질 정도의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고기 음식 먹고 6시 반 전에 대변을 다 보고 일찍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자동으로 일어나게 한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새벽 3시부터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7, 8시 아침에 살짝 먹고 또 6시간 쉬지 않고 공부해서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그 루틴을 그렇게 잡아야 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바이오리듬이 다 달라서 다른데 나 같으면 몇 가지 루틴 중에 내가 한 3달 정도 실험을 내 몸으로 해보고 제일 이게 땡기는 식, 내 머리가 집중되는 식으로 내가 초이스를 할 것 같아요. 공부 머신.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공부 천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딱 공부할 때 선생님이 쭉 하면은 예상 문제가 자기가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걔는 공부 천재인 거예요.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고 짐작하는 대로 선생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 정도로 예상 문제를 예상을 잘한 거예요. 거의 선지자적인 공부 천재예요. 그런 애들은 내가 말한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천재들의 약점은 뭐예요? 정신력이 약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가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교만한 공부 천재는 절대 하나님이 못 써요. 그러니까 둔재를 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시거든요. 공부 천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교만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날 천재로 안 낳아주셔서 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교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됐고 성실한 태도와 체력을 보강하는 성실성이 필요로 하게 돼서 큰 인물이 되고 노년까지 병 없이 건강하게 자기 개발시키는 사람들. 유태인들 80대까지 공부하죠. 왜? 재정에 자유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50대부터 공부합니다. 유태인들. 50대에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회사가 잘 돈 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실한 사람한테 관리직만 맡기고 중요할 때만 자기가 업무를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개발시키는 거예요. 멋있잖아. 5, 60대 자기 개발하고. 목사님은 지금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 저희들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 스케줄 너무 주중에 잡지 말자 이거예요. 교인 성도님들이 자기 생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정도만 일주일에 한 2번만 주중에 공식 모임 저녁 때만 갖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장기적으로 보면 새벽에 조깅하고 새벽에 운동하고, 운동은 안 하더라도 새벽에 빨리 걷기. 빨리 걷는데 자 따라서 골반 걷기. 골반으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나요. 땀이 난다니까. 빨리 걸으면, 언덕길에 빨리 걸으면 뛸 필요도 없어. 빨리 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분 주파했어. 그러면 30분 동안 이거 빨리 걷게 되나? 그리고 빨리 걸어서 30분까지 주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흥건히 난다고. 뛸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언덕 빼기만 급한 데만 뛰라고. 그러면 충분히 되는 거. 항상 뛸 필요가 없어요. 빨리 걸어야 돼. 빨리 걷다가 또 뛰었다가 빨리 걸었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리면 그래 좀 심호흡하고. 그래서 이게 변화를 막 주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기도할 거 다 하시란 말이에요. 산새들이 지저길 때 막 기도 다 하라고. 운동하면서 새벽에 왜 기도를 못할까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부르짖을 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교회 시스템이나 제도를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무지무지 바쁘게 사는데 맨날 새벽 기도 몰고 와가지고 차 몰고 가지고 40분 몰고 와. 예? 그리고 막 부르짖는데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출근길이야. 빨리 가야 돼 또. 그러면은 그렇게 깊게 기도가 될까? 산기도 하듯이. 그래서 집 근처에 산새가 노래하고 이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고요히 걷다가 경치 좋은 데서는 기도하다가 경치 안 좋고 걷기 좋은 데는 또 쫙 걷고 운동도 하고 한 2시간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미국식이나 터키식으로 살짝 토스트나 또는 계란 후라이나 우유에 탁 먹고 그렇게 요구르트 먹고 그렇게 과일 식사 딱 하고 귤 까먹고 그러면은 이게 손이 사실 갈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요리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아침에 요리를 해서 먹나 몰라. 이태리 터키식 요리 안 해요. 하루에 딱 요리한 거 있죠. 그 한 접시 먹을 때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수 100세 다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너무 요리하는데 여자들을 부엌대기로 딱 붙여 놓을 필요는 그게 일제시대 때나 옛날에 6.25 세대에서는 그러셨어도 돼요. 다 굶으셨으니까. 한이 맺혔으니까. 삼시세끼 다 요리를 해야지 여성이. 근데 지금은 남녀가 다 먹는 걸 즐기기만 하고 먹는 거를 너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학창시절 때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서양식도 먹고 동양식도 먹지만 이걸 즐기는 거지 여기에 매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방해거리가 안 되게끔 알아요. 내 지금 메인이 공부하는 거라. 제가 메인이 지금 기도하고 설교하고 학생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걸로 위해서 주일날 출근한 거예요. 지금 내가 먹게 생겼냐 이거예요. 먹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질 않아야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야, 목사님 24시간 굶었어. 그리고 밤잠은 3시간 4시간 자고 왔어. 지쳐 안 지쳐? 24시간 굶고 밤잠 3, 4시간 자도 안 지치죠? 안 지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몸이 견딘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몸이요 신비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피곤하신 것 같아. 입술 터진 거 보니까. 이거는 40 선거 날 몸살이 난 거예요. 제가 몸살이 나면 이게 선지자가 몸살 나면 영적인 신호인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거지. 나라가 이거 망조가 들렸구나. 이거 부정선거. 국민들 한 표로 이게 사기 쳐먹네 이것들이. 서민들 권력도 없는데 1년에 딱 몇 년에 투표 한 장 던지는 거 그거를 헤쳐먹네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몸살이 난 겁니다 이거. 근데 평소에는 뭐 금식한다고 몸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건 지겨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몸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병과 같은 거예요. 싸우자. 자, 따라하세요. 공부는 전투와 같다. 학생은 전투병이다. 몸을 떠나자.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성령이 오시옵소서. 5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부하던 그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천재가 아닌 걸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 시간이오니 내 몸아 내 영혼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님께 복종할지어다. 학업에 주된 나의 과업을 완수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몸을 바쳐 하나님께 바치오니 공부하고 운동하는 학생으로 합당한 육체와 정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합니다.